네, 현재 시간 2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1%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현재 1% 후반까지 밀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말 긴급 진단해 봐야겠네요.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정말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 종목이 있으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한번 각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또다시 신저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려고 하고 있기는 한데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했단 말이죠. 반도체 업황이 많이 어둡습니까? 또 디램가 하락 이야기가 뉴스가 또 슬슬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 그리고 오늘장 이 신저가 김민수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신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왔죠. 네, SK하이닉스 기분 나쁩니다. 네, 그래서 좀 올라와서 열심히 돌리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불안감과 함께 일단 낙폭이 컸다는 분위기 쪽에서 나오는 변화, 여기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목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리고 또 조만간 또 7월 안쪽으로 SK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적이 이만큼 기대감 없을 때도 또 처음이네요. 네. 지금 나오는 거는 2분기 영업이익 SK하이닉스 한 4조 원대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선 50% 늘어나는 수치인데 네. 전혀 주가는 따로 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에 변화에 대해서 계속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우려는 두 가지입니다. P와 Q가 동반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죠. 상반기 같은 경우는 P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밀리는 모습들이 나와도 Q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들이었는데 네. 특히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게다가 메모리 또 스마트폰이나 PC 전반적인 수요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마지막 남은 서버용 디램마저도 위축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Q의 위축이 이어졌을 때 지금 예상하는 저희의 하반기의 실적보다는 훨씬 더 떨어질 게 아니냐라는 부분의 단초를 이번에 2분기 때 보여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런 변화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리 얘기를 했죠. 근데 3위 업체가 안 좋다고 그래서 1, 2위 업체도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인지 물론 업황은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 네. 정도는 남아있지 않나라는 쪽으로는 바라보지만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발을 뺀다면 가장 먼저 잘 팔 수 있는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다 보니 이쪽으로 낙폭이 좀 과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데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긴 했어요. 그런데 네. 키움증권에서는 지금 현 수준 이하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진 거는 금융위기 때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의 리포트를 내놓았던데요.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리포트? 네, 이거는 솔직히 지금 현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되면 많이 빠졌다, 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의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문제죠. 물론 PER보다 PBR이 훨씬 더 어떤 반응이 좀 두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선행 PER로 보게 되면 12개월 선행이 올해 5.5배 하이닉스가 예상이 돼 있고 PBR이 0.85배. 네. 근데 한 배 수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참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대응하면 오히려 기다리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줬다라고 하는 지난 한 몇 년간 십수년간의 네. 어떤 변화가 그대로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거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실적 PR 5배인데 이걸 팔아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하반기의 실적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나와서 네.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한 30%가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PER은 오히려 5배가 아니라
6배, 7배까지 또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싸다고 보긴 하겠는데 실적이 EPS가 하향되면은 싸다고 볼 수 없는 수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깔려 있다고 하게 되면 아마 SK하이닉스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 2분기 실적부터 올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들이 수출을 통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강한 이익의 모멘텀들이 이게 꺾이기 시작하게 돼서 실적이 위축됐을 때 지금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을 충분히 매크로 지표 가지고 하락한 거 외에 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더 이런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약간 선행적인 지표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 증시죠. IT와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들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대만이 보여준다라고 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연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지켜볼 게 이렇게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동향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밀렸지만 실적 발표와 함께 하반기를 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이야기를 쭉 듣고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도 그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데 주가는 나쁘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스란히 좋아질 거야라고 안심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빼고 네.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사서 1, 2년이 아니라 장기로 본다. 승산이 있습니다. 5, 6년 이 정도요? 뭐 그렇게 보면 승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이클 다음을 노린다고 하게 되면 승산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밀릴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준으로는 87,000원이 상당히 주요한 지지권이고요. 월봉에서 나오는 변화 쪽에서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외풍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지켜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멀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배팅을 좀 해봐도 되는 구간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싸지만 더 밀릴 수 있고 거기다가 확인돼야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매수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더 빠질까봐 무서워요. 지금 들어갔을 때 라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추후를 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라면은 사셔도 되겠다. 약간 애매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방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하죠. 역시 실적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이야기인데요. 아니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차량 생산의 회복이 지연됐고 유가도 올랐고 뭐 부진한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요즘 긍정적인 얘기 내놓고 주가도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쵸, 뭐 리포트하고 별개로 가긴 한데요. 네, 이래도 조심 저래도 조심. 그냥 의심투성이네요, 시장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내용은 지금 2분기 매출액이 한 6조 4천억대, 약 한 18%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200억대, 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반등 시도는 했지만 지금 여전히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아직 만만하게 안착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환율 효과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가 해운 쪽과 같이 연결되는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현대차 그룹 쪽으로만 과거 한때 매출 비중이 한 70%가 넘어갔는데 최근에는 테슬라, 폭스바겐 쪽으로 물량이 계속 어떤 추가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 중국과 유럽 노선 쪽에서 나오는 성과를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매출 비중이 50%대로 떨어졌고요. 나머지 비계열사 물량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익 개선, 특히 체력면에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보단 좋아졌지만 지금 그래서 뚜껑은 열어보겠다라는 입장으로 봐야 되다 보니까 네. 자신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아니 보니까요. 사실 저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좀 예측하지 못했던 게 네. 뭐 물류 대란이라던가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뭐 중국 봉쇄 이런 악재가 또 최근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서 그럼 2분기 외를 본다면 그래 2분기 좋다. 그래 그럼 3분기, 4분기를 본다 하면은
지금 뭐 소비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가 많이 팔릴까?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자동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대글로비스라는 물류업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물류업체요. 네, 물류업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봐야 되겠죠. 왜 네. 물어보신 겁니까? 예, 일단 자동차 업황이 또 연결이 돼야 그렇죠. 이제 물류업체들의 변화가 나올 텐데 일단 자동차 쪽은 지금 현재 나오는 이번에 6월달 판매 동향도 그렇고 그나마 선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기아가 더 선방했습니다. 특히 태외 쪽의 판매나 이런 쪽을 봤을 때 더 선방했는데 2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하반기가 문제겠죠.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대표적인 시각도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유가가 이만큼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를 타는 횟수나 수요가 약간 좀 주춤할 수가 있겠죠. 네, 앵커님도 당장 그런 현상 출근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변화 쪽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게다가 또 자동차 쪽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다 자동차 언제 나와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걸어놨죠. 맞아요. 이게 가수요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다 예약 걸어놨던 거 취소하겠죠. 이거 다 네. 그냥 못 받습니다. 한 사람이 세대를 어떻게 다 삽니까? 그래서 이게 취소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대기 수요가 그만큼 많을까?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게다가 또 내구재 입장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계속 지갑이 줄어드는데 지갑이 쪼그라드는데 여기서 자동차 필요하다고 그래서 에이 그냥 한 1, 2년 더 고생하지 뭐 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또 하반기에 수요를 계속 잡힐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엔 좀 확인하자. 그러니까 출하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수요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약간 고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네, 확인할 것들이 참 많은 시장이네요.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저희 시청자분께 여쭤봤더니 다들 그냥 안 사요, 안 살래요 라고 지금 손살에 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상승하더라도 그거 얼마 먹겠다고 지금 저 이거 리스크 감내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럼 저희가 신규 접근은 여쭤보지 않을게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되게 죄송하네요. 제가 뭐 팔러 온 사람 아니요. 같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반등권에서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을 못 찾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한 18만 9천 원대 이상에서 안착이 돼야 그다음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도하는 데는 또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18만 원대 후반대에서 한 20만 원대까지가 좀 저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혹시나 실적 잘 발표해서 시도한다라고 되면 한번 팔자 이런 입장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 이어갈까 확인이 필요하다. 당장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라는 리포트를 보고 저희가 비중을 늘린다던가 강하게 매수할 타이밍은 여전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단 한 달여 만에 후성의 주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종목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차트를 보고 좀 놀랐던 게 5월에 신고가를 경신했던 후성이 거의 뭐 주가가 지금 그 신고가를 경신하기 바로 이전 수준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갖고 있죠. 2차 전지도 갖고 있죠. 양날개를 다 갖고 있는 후성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주가가 밀렸을까요? 참 주가 보고 있으면 상도덕도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올렸다가 바로 꺾이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특히 이제 후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도체 안 좋고 2차 전지 안 좋은데 그중에서 전해질에 들어가는 소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유일하죠. LiPF6 네. 6불화 수소인가요? 이쪽 영어밖에 몰라가지고. 네. 근데 그쪽에서 LiPF6가 한때 주가가 견인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탄력들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이쪽에서 한때 2월 달에 고점을 보게 되면 톤당 한 59위안까지 올라가면서 국내에서 유리하게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이 강하게 받았었죠. 근데 5월 달 들어서 이게 반토막 났습니다. 28위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성이 보통 지난 1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500억대 영업이익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러면 와 이제 못 보던 숫자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근데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로는 400억대도 잘해야 나오는 거 아니냐, 아. 한 300억대 정도까지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그럼 그때 주가를 올리지나 말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또 맞물려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가격 변화와 특히 지금 그러면 전해질 관련된 업체들도 다 주가가 좀 주춤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변화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변화를 크게 가져가기가 좀 힘들다. 이게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육부라 인산리튬이라고 또 상승서방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항상 LIPF6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지금 뭐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후성이요, 오늘. 1,06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해질 생산시설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강보합 수준이에요. 요 말은 즉슨 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이슈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생각보다 그 규모가 적었습니까? 혹은 다 좋은 호재인데 지금 그냥 단순히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죄송해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전해질 관련돼서 우리는 가격에 상관없이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만큼 2차전지의 앞으로 수요와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때라도 꿋꿋하게 투자하겠다는 입장 쪽에서는 자기 자본 대비 37%입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수요와 앞으로의 변화를 더 대기한다는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이런 앞으로 장기적인 Q의 확대를 보는 것과 네. 단기적으로 P가 급락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나온 현상, 이거는 좀 상충되는 상황들이죠. 지금 당장은 시장이 뭐 장기적인 거 이런 거 모르겠다. 지금 그거보다는 단기적인 가격 하락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타격 받는 거, 이걸 더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확인이 돼야 후성도 급등을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혹시나 후성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참 중국 사이트도 뒤져가면서 네. 그 LIPF6에 대한 가격들을 체크하는 것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확인이 돼야 이제 주가도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또 지금 2차전지 소재 대표적으로 니켈 가격들 급락하면서 나오는 이런 여파들이 같이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원자재 가격 하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게 2차전지 쪽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중장기는 여전히 2차전지 쪽에선 기회 요인들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은 참 안타까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전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보유자분들 많으실 텐데 김민수 대표님의 마지막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나오는 실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한때 후성을 볼 때 PR 제가 기억으로는 20배, 25배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10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은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래요. 맞아요. 예, 급락하다 보니까 많이 싸졌는데 그랬다고 싸면 또 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 안정되고 사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확인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월봉상에서 17,000원이죠.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또 추가 손절매와 매물 압박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보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위쪽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안정 찾게 되면 위쪽으로는 충분히 갈 수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소재 가격과 또 동향들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성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은 우려감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저희 승희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 민수 대표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안타깝네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대표님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 오늘 많이 힘드셨습니까? 오늘이 아니라 요즘 한 달간은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천적꾸러기가 돼야 되나? 맞아요. 나머지 다른 국가들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나? 라고 하는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 할 말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렇죠. 참겠습니다. 네. 네. 저도 웬만하면은 뭐 다른 거 그냥 중립 지키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중립이 잘 안 지켜질 정도로 많이 화가 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힘내시고요. 네. 저희도 같이 힘내볼게요. 대한민국 시장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